상대의 몸속에 보이지 않는 폭탄을 심을 수 있는 능력. 단 한 번의 결심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는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끝내지 않았다. 왜 그는 굳이 죽이지 않았을까? 유유백서의 세계에는 암흑무술대회라는 이름의 지하 토너먼트가 존재한다. 인간계와 마계의 경계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생사의 도박판이었다. 수천 개의 횃불이 흔들리는 투기장 안에서 어느 팀의 한 선수가 조용히 링 위로 올라섰다. 그의 이름은 카라스. 팀 토오루의 일원으로 소개된 이 인물에 대해 처음부터 알려진 것은 많지 않았다. 얼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가 링 위에 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증언이 전해진다. 카라스에게는 기뢰라 불리는 고유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덩어리를 상대의 체내에 몰래 심어 원하는 순간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이론상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능력을 항상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카라스가 직접 선택한 상대는 구라마였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여우 요괴이자 식물을 이용한 전투 기술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카라스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전략적 판단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정황이 여러 장면을 통해 암시된다. 시합이 시작되자 카라스의 전투 방식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랐다. 즉각적인 공격 대신 그는 마치 상대를 관찰하듯 리듬을 재듯 천천히 움직였다. 기뢰를 심는 행위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이미 목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 시합 도중 카라스의 언어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었다. 그는 구라마의 전술이나 능력보다 구라마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았다. 전투원이 싸우는 도중 상대의 아름다움을 언급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쟁 심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다. 카라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다. 구라마의 몸 안에 기뢰가 이미 심어진 상황에서조차 그는 최후의 순간을 앞당기는 것을 끊임없이 미뤘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살려두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경계는 여전히 흐릿하다. 카라스의 행동 전반에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미에 대한 감각이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제압하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과정 자체를 원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잔혹함인지 아니면 왜곡된 형태의 감탄인지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가면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신원을 감추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심리적 방어막의 역할을 했다는 추론도 제기된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행위는 때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팀 토오루 안에서 카라스가 차지하는 위치도 흥미롭다. 그는 팀의 전략에 온전히 종속되기보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어쩌면 팀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부차적인 조건이었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가설은 이른바 거울 이론이다. 카라스가 구라마에게서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시각이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내면의 잔혹함을 품고 있는 존재 구라마 역시 여우 요괴로서 오랜 세월 이중성을 안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가설에는 허점이 있다. 카라스가 구라마에게 보인 태도는 동질감보다 일방적인 집착에 가까웠다는 정황이 더 많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자신과 닮았기 때문이라면 그토록 상대를 압도하고 통제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모순처럼 읽힌다. 두 번째 가설은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출발한다. 카라스는 단순히 도전적인 상대를 원했으며 구라마는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먹잇감이었다는 설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그의 집착은 감정이 아니라 사냥꾼의 본능에 가깝고 즉시 끝내지 않는 행동도 사냥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가설만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순수한 사냥 본능이라면
더 강한 상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자연스럽다. 카라스가 구라마 이외의 대상에게 같은 방식의 집착을 보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집착의 방향이 유독 한 명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단순한 본능 이상임을 시사한다. 세 번째 가설은 더 내면적인 방향을 바라본다. 카라스가 구라마를 끝내지 못한 것은 끝냈을 때 잃어버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추론이다.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가진 유일한 목적도 함께 사라진다는 심리지 것은 가장 인간적인 동시에 가장 어두운 내면의 단면이기도 하다. 결국 카라스라는 인물은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도 완전히 설명된 적이 없다. 그의 과거, 가면을 쓰기 시작한 계기, 구라마라는 특정 인물에게 그 감정이 향한 이유 더느 하나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어쩌면 그 모호함 자체가 카라스라는 존재를 지금껏 이야기되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라스가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구라마에게 보인 집착의 정체 세 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미처 짚지 못한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도 반드시 하나의 정답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